새롭게 밝은 새해, 올해 첫 노인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정보입니다.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월 32만원이나 챙길 수 있는 정보인데요. 조건에 따라 월 162만원을 받는 가구도 있을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보시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알려 다 같이 혜택 봅시다. 김미 채널에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김미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정부도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새롭게 바뀌는 여러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은 꼭꼭 알고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생계비 부담은 요즘 하늘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더더욱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교통, 통신, 교육 등의 부분에서 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교통 부분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 상향한 것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 공제율은 대략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또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알뜰 교통카드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는데요.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을 5%에서 35% 인하를 했었는데 이것 역시 6개월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궁금하실 통신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5G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란 통신사 마일리지를 의미하는데 이런 마일리지를 통신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니 5G 요금제의 가격이 낮아지고 마일리지로 요금도 쉽게 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소식도 놓치지 말고 듣고 가세요. 생계급여는 지금부터 월 162만원으로 더 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를 위한 급여입니다. 2023년에는 이 금액이 더 오른다는 겁니다. 1인 가구 62만 3천원, 2인 가구 103만 7천원, 3인 가구 130만원, 4인 가구 162만원, 5인 가구 189만 9천원, 6인 가구 216만 8천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연금과 수당도 인상되었는데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 3천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또 장애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인데 이 금액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급도 인상되었는데요. 기존에 월 최대 55만원으로 지급되던 금액에 6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나이가 되어 보육원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 취약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노인분들께서 지금 기초연금 많이들 받고 계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제도로 이 기초연금이 바로 2023년 올해부터 32만 2천원으로 더 오를 예정입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월 3만 8천원을 지원했었는데 23년 올해부터는 월 32만 2천원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628만 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이 정책, 바로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 건데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생활비를 15년간 아껴가며 국민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받는 돈은 고작 55만원이라는 것 때문이죠. 55만원 받을 바에는 기초연금을 공짜로 받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예상 수령액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돈 한 푼 안 들어간 기초연금 수령액은 계속 오르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낸 분들이 불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가 아닌 얘기인데요.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어도 나중에 기초연금에서 깎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내가 왜 열심히 납부를 했나 회의감이 드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올 3월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가 정보입니다. 2023년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취약계층 부담이 상당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할인 혜택의 수혜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약 350만 호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높이는 것인데 이 내용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대상 생필품 바우처 단가를 인상합니다.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기저귀는 월 64,000원에서 월 8만원으로 생리대는 월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저출산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여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만 9세에서 10세 이하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일반 직장인에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17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임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82만 명인데 이분들께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세 지출액은 연 750만 원까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세액 공제의 대상자는 원래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 세입자였는데 이걸 4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공휴일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2023년도부터 확 바뀐 정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찬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